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권오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여러 가지 염증성 관절 질환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관절 질환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좀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체의 면역의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지속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관절이 망가지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보통은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흔한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발 연령은 보통은 이제 4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은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확률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치주염도 환경적인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공격 인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체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조금 오작동해서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리게 되면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가 면역이라고 하고, 흔히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작동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과 발과 같은 작은 관절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런 작은 관절들에 염증이 생기면서 침범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이상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좀 활동하고 나면은 조금 나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손과 발과 같은 작은 관절들을 주로 침범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손목이나 발목, 무릎, 어깨 관절, 그리고 턱 관절과 같은 관절들에도 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침범하는 경우는 그 목뼈, 그러니까 경추를 침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이제 아플 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두 질환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의 연골이 닳고 마모되어서 생기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근본적으로는 자가 면역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관절이 아픈 그 분포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관절들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체중이 실리게 되는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관절들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고, 손 관절 중에서는 주로 끝 관절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의 끝 관절은 거의 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관절 분포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이상 뻣뻣한 증상이 지속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일부 그런 뻣뻣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고 30분 이내로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좀 감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일단은 관절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관절의 운동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절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관절이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잘 진단을 받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이 되겠습니다.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면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약제가 바로 항 류마티스 약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항류마티스 약제를 시작을 해야 그만큼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진단을 하면은 저희가 바로 이 약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이제 주사 제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더 최근에 나온 약제인 경부용 소분자 제재 억제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은 항류마티스 약제들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보통 8에서 12주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약제 사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내원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라는 개념으로 치료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병을 없앤다라는 개념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 동안 꾸준히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관절에 통증이 전혀 없고 염증 수치도 정상인 상태를 저희가 관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관해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관절이 점점 망가지고 기능상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나쁜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관해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게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같은 작은 관절들이 대칭적으로 여러 군데가 붓고 아프고 아침에 주로 1시간 이상 뻣뻣한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